평생 환자들의 건강을 돌보며 병원에서 20년 넘게 진료해온 여러분의 주치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여쭤볼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현관문 나서면서 내가 가스불을 제대로 껐나 싶어 다시 신발 벗고 들어간 적 없으신가요? 아니면 며칠 전에 만난 친구 이름이 분명히 입가에서만 뱅뱅 맴도는데 도저히 기억이 안 나서 답답했던 적은요? 많은 분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웃어 넘기시지만 사실 그건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아주 간절하고도 절박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오셨던 70세 최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 어르신은 동네에서 손맛 좋기로 소문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가족들이 된장찌개가 너무 짜다며 수저를 슬그머니 내려놓기 시작했답니다. 어르신 본인은 평소랑 똑같이 정성을 다해 간을 맞췄는데 말이죠. 처음에는 가족들이 입맛이 변했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본인의 미각과 후각이 조금씩 무뎌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르신은 나도 이제 치매가 오는 건가 하는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며 제 손을 꼭 잡고 울먹이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무섭다는 그 말씀에 제 마음도 참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참 정직합니다. 20세의 성장을 멈추고 35세부터는 아주 조금씩 노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65세가 넘어가면 뇌 부피가 매년 0.5%에서 1%씩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마치 빵빵하던 풍선에서 조금씩 바람이 빠져 쭈글쭈글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의 치매 증가 속도가 세계 평균보다 2배나 빠르다는 점입니다. 2025년이면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2035년에는 30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길을 가다 마주치는 어르신 10명 중 3명은 이 무서운 질병을 피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질환 중 상당수는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정상적인 생활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는 죽는 순간까지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뇌도 운동하면 근육처럼 튼튼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드시고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10년 뒤 여러분의 기억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달걀만 열심히 드셨다면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달걀도 좋은 음식이지만 뇌세포를 살려내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강력한 영웅이 따로 있습니다. 뇌를 다시 젊게 만드는 기적의 아침 식사법과 여러분의 뇌가 지금 위험하다고 보내는 3가지 결정적인 신호를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차근차근 실천하시면 80세, 90세가 되어도 손주들 이름 헷갈리지 않고 총명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뇌라는 보물창고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가 든든한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영상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기대라는 2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20년 노하우를 아낌없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께 건강한 노후를 선물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뇌를 살리는 가장 확실하고도 빠른 방법은 내일 아침부터 식탁에서 달걀 대신 두부 반모를 반드시 챙겨 드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단백질 하면 달걀부터 떠올리시지만 사실 뇌 건강을 지키는 전쟁터에서는 두부가 훨씬 더 듬직하고 강력한 장수 역할을 해줍니다. 왜 하필 두부일까요? 우리 몸의 근육은 물론이고 복잡한 뇌세포를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설계도이자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70세 전후의 어르신들은 하루에 최소 60g 이상의 단백질을 꼬박꼬박 드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식으로 먹는 삶은 달걀 한 개에는 단백질이 겨우 6g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반면 두부 한 모에는 무려 24g의 단백질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달걀 4개를 한꺼번에 먹는 것과 맞먹는 엄청난 양이죠. 아침에 두부 반모만 챙겨 드셔도 달걀 2개를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뇌의 핵심 원료를 공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단순히 기력이 떨어지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마이오카인이라는 아주 특별한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혈액을 타고 뇌로 올라가서 뇌세포를 새로 만들고 보호하는 천연 비료를 생성합니다. 제가 이 비료를 뇌의 생명수라고 부르는데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면 이 생명수 공급이 뚝 끊기게 됩니다. 가뭄든 논바닥처럼 뇌세포가 바싹 말라가면서 결국 기억력이 뚝뚝 떠넘지고 인지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죠. 70세 최어르신께도 제가 이 원리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더니 무릎을 탁 치시며 후회하셨습니다. 평소에 소화가 안 된다는 이유로 고기는 멀리하고 그저 나물 반찬에 흰밥만 드셨는데 그 식습관이 오히려 자신의 뇌를 굶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으신 겁니다. 여기에 뇌를 위한 보약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매일 땅콩이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한 줌씩 꼭 챙겨 드십시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세계적인 연구 결과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유명한 실험을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매일 땅콩을 60g씩 꾸준히 드셨더니 뇌로 흐르는 혈류량이 평균 3.6%나 늘어났습니다. 특히 기억력을 좌우하는 뇌의 앞부분과 옆부분은 혈류량이 무려 6.6%나 급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뇌에 피가 콸콸 돌아야 뇌세포가 신선한 산소를 마시고 다시 생기를 되찾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식탁의 주인공을 과감하게 바꿔보십시오. 아침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두부 반모를 정성스럽게 데워 드시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잠자고 있던 여러분의 뇌를 다시 깨우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뇌 건강은 거창한 보약 한 그릇보다 매일 아침 입으로 들어가는 이 소박한 두부 한 조각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정보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생존 수칙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 공유 버튼을 눌러보세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그분들의 뇌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주치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이 누군가의 소중한 기억을 지켜주는 큰 희망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잠잘 때 자세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뇌가 매일 밤 새 것처럼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반드시 똑바로 눕지 마시고 옆으로 누워서 주무십시오. 이건 단순히 편안함을 위한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증명된 뇌 청소법입니다. 똑바로 누워 자는 것보다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이 뇌 속에 쌓인 치매 쓰레기를 치우는 효율을 무려 25%나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밤마다 찌꺼기를 씻어내는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아주 기특한 청소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낮 동안 뇌 활동을 하며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단백질을 뇌 척수액이 싹 씻어내는데 이때 옆으로 누워야
뇌의 배수구가 활짝 열려서 청소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밤새 뇌를 깨끗하게 청소하지 못하면 그 쓰레기가 차곡차곡 쌓여 결국 인지 기능을 마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꼭 실천하셔야 할 비결은 매일 식탁 위에 들기름 한 숟가락을 더하는 일입니다. 우리 뇌의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뇌는 거대한 기름 덩어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기름을 넣어주느냐가 여러분의 기억력을 결정합니다. 버터나 마가린 혹은 튀긴 음식에 들어있는 나쁜 지방은 뇌 혈관을 끈적하게 만들고 염증을 일으키지만 들기름이나 등푸른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뇌 세포막을 아주 튼튼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뇌 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을 매끄럽게 도와주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죠. 70세 최어르신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자 평소에 고소한 냄새가 좋아서 들기름을 나물에 조금씩 넣어 먹긴 했지만 이게 뇌를 고치는 약 기름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아주 놀라워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당장 바꾸셔야 할 습관은 흰 쌀밥을 과감히 줄이고 잡곡밥을 꼭꼭 씹어 드시는 것입니다. 턱을 움직여 음식을 씹는 행위는 뇌로 피를 뿜어주는 강력한 펌프질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 씹을 때마다 뇌로 가는 혈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흰 쌀밥은 혈당을 너무 급격하게 올려서 우리 몸의 인슐린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치매를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뇌가 설탕물에 절여지면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해 결국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멈춰버리는 것이죠. 통곡물을 씹으며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뇌의 당뇨를 막고 총명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 과일과 시금치 같은 녹색 잎채소를 곁들이는 마인드 식단까지 챙기신다면 금상첨화입니다. 미국 연구에 따르면 이 식단을 잘 지킨 노인들은 치매 위험이 53%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베리류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뇌의 노화를 막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최어르신도 예전에는 그저 배만 부르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며 부드러운 빵이나 국수로 끼니를 때우셨지만 이제는 뇌를 조금은 불편하게 만드는 이 건강한 규칙들을 아주 즐겁게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뇌는 편안한 것을 좋아할수록 빠르게 늙고 조금은 까다로운 규칙을 따를 때 더욱 젊어집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 등 뒤에 긴 베개를 받쳐서 옆으로 눕는 습관을 들이고 아침마다 들기름 한 숟가락을 챙기는 그 작은 정성이 모여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바꿉니다. 뇌는 결코 여러분의 노력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을 지켜줄 든든한 예방주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가 되어 유익하고 명쾌한 건강 비결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과 에너지가 됩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배웠으니 우리 70세 최어르신이 실제로 매일 실천하고 계시는 기적의 하루 시간표를 여러분께 통째로 공개하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따라 하실 수 있게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뇌 건강을 지키는 24시간 루틴은 아침 6시 30분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일어나자마자 내가 간밤에 옆으로 누워 잤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만약 똑바로 누워 있었다면 오늘 밤부터는 등 뒤에 긴 쿠션이나 베개를 받쳐서 몸이 자연스럽게 옆으로 기울어지게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밤새 뇌 속의 쓰레기가 깨끗이 청소됩니다. 오전 7시 아침 식사 시간에는 식탁 위에 잡곡밥 반 공기와 두부 반무를 올리십시오. 두부는 따뜻하게 데쳐서 그 위에 들기름 한 숟가락을 듬뿍 뿌려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시금치나 케일 같은 나물 한 접시를 곁들이면 완벽한 뇌 보약 식단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저작 운동입니다. 음식을 입에 넣으면 최소한 20번은 꼭꼭 씹어 넘기십시오. 여러분이 턱을 움직일 때마다 뇌로 가는 혈류량이 펌프질 하듯 솟구쳐 올라갑니다. 오전 9시 30분에는 간식 시간을 가지십시오. 블루베리 15알에서 20알 정도를 그릇에 담고 아몬드나 호두 열알을 함께 드시는 겁니다. 블루베리가 조금 비싸게 느껴지신다면 냉동 블루베리를 사서 드셔도 영양가는 똑같으니 걱정 마십시오. 12시 점심에는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최소 3번은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생선 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3가 여러분의 뇌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후 2시가 되면 뇌 운동을 할 시간입니다. 신문이나 책을 펼치고 하루 딱 10분만 크게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 입 밖으로 소리를 낼 때 뇌의 기억 창고인 해마가 훨씬 더 강하게 자극받습니다. 오후 3시에는 집 밖으로 나가서 30분 정도 걸으십시오. 이때 포인트는 매일 가던 길이 아니라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로 가보는 겁니다. 뇌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놓일 때 가장 활발하게 세포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여러분의 뇌를 200%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비밀 무기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산책 나가기 전 3분 동안 하는 손가락 체조입니다. 우리 뇌의 운동 영역 중 가장 넓은 부위를 차지하는 곳이 바로 손입니다. 양손의 손가락 끝을 서로 마주대고 가볍게 톡톡 치는 손끝 박수를 50번만 해보세요. 뇌의 앞부분인 전두엽에 불이 번쩍 들어오는 것을 즉각적으로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산책 중에 아는 이웃을 만나면 꼭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네십시오. 오늘 날씨 참 좋지요? 라는 짧은 안부 한마디가 뇌의 사회적 지능을 자극해 인지기능 저하를 막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우리 70세 최어르신도 처음엔 쑥스러워하셨지만 이제는 동네 사람들과 인사 나누는 재미에 산책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하십니다. 사람과 소통하고 끊임없이 손을 움직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아침에 드시는 두부만큼이나 중요한 뇌 영양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뇌는 고립되어 외로울 때 가장 빨리 늙고 누군가와 웃으며 대화할 때 가장 활발하게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밤 9시에는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을 끄고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간단하게 일기를 쓰십시오. 뇌의 기록 장치를 다시 한번 돌려보는 아주 훌륭한 훈련법입니다. 그리고 밤 10시에는 옆으로 누워 깊은 잠에 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질문 3가지에 명쾌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부를 매일 먹어도 괜찮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괜찮습니다. 하루 한 모 정도의 두부는 오히려 단백질 보충에 최고입니다. 특히 청국장이나 된장 같은 발효된 콩식품은 기억력 개선에 더 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블루베리 대신 먹을 수 있는 저렴한 과일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방울토마토 열알을 드십시오. 토마토의 리코펜 성분이 뇌 노화를 막아주는 아주 훌륭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은 언제 하는 게 가장 좋냐는 질문인데 아침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난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때 땀이 살짝 날 정도로 걸어주셔야 뇌세포를 키우는 천연 비료인 BDNF가 펑펑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 70세 최어르신도 처음에는 이 일과표를 보고 내가 이걸 다 어떻게 하냐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그런데 딱 3주만 꾹 참고 해보시라고
제가 간곡히 설득했죠. 신기하게도 2주가 지나면서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셨고 3주 차에는 사람 이름이 안 떠올라 답답해하던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이 루틴을 시작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창에 실천이라는 두 글자나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서로의 댓글에 응원의 답글을 달아주시면 실천 의지가 2배, 3배로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정성을 들이는 만큼 반드시 다시 젊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 내용을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몸과 뇌가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냄새가 예전처럼 잘 안 맡아지거나 잠잘 때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발길질을 한다면 혹은 귀가 조금씩 먹먹해진다면 그건 뇌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빠르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치매라는 무서운 터널 입구에서 발길을 돌릴 수 있습니다. 둘째, 내일 아침 식탁의 풍경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뇌세포를 만드는 튼튼한 벽돌인 단백질을 채우기 위해 달걀보다는 두부 반모를 선택하시고 그 위에 뇌를 매끄럽게 돌려주는 들기름 한 숟가락을 꼭 얹어 드십시오. 그리고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선택해서 최소한 20번 이상 꼭꼭 씹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소박한 아침 한 끼가 여러분의 뇌를 다시 젊게 만드는 기적의 보약이 됩니다. 셋째, 밤에는 뇌를 청소하고 낮에는 뇌에 비료를 주십시오.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 하나가 밤새 뇌 속의 독성 단백질을 씻어내고 낮 동안의 규칙적인 산책과 신문 낭독이 뇌 세포를 새로 피어나게 만듭니다. 뇌는 여러분이 애정을 쏟고 움직여주는 만큼 반드시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우리 70세 최 어르신은 지금 이 루틴을 3개월째 아주 성실하게 이어가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다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어르신의 얼굴빛부터가 완전히 달라져 있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의 그 불안하고 어두웠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눈빛은 아주 초롱초롱하셨으며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치셨습니다. 이제는 동네에서 다시 절대 미각의 여왕으로 불릴 만큼 된장찌개 간도 척척 맞추신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명절에 놀러온 손주들의 이름을 단 한 명도 헷갈리지 않고 다정하게 불러주셨을 때의 그 벅찬 기쁨을 제게 전해주셨을 때였습니다. 최 어르신은 제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시며 선생님, 제가 이제야 진짜 사는 것 같습니다. 두부 한 모와 들기름 한 숟가락이 제 잃어버린 기억과 웃음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의사로서 말할 수 없는 보람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뇌는 결코 늙어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를 포기하고 방치할 때 비로소 뇌도 성장을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70세, 80세 어르신 여러분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시장에 가서 고소한 두부 한 모를 사오시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총명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저 건강 박사가 항상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주치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삶에 작은 희망의 빛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조만간 더 유익하고
가슴 따뜻해지는 건강 비결을 가득 담아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꼭 실천해 보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기억력 걱정 없이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간절히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